이게. 제가 차 받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으신 분들이 모델 X 신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뭐 프로페셔널 차 리뷰어는 아니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이런 게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요. 알아서 혼자서 열리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걸어왔을 때 또 이번엔 안 되네. 이게 아무데나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고 딱 그 특정한 부위가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을 꼭 눌러야지 열리는. 원래는 이게 다 열려야지 정상인데 또 이러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열고.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좋았던 부분은 제가 문을 안 닫아도 돼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누르면 많은 분들이 이 핸들에 대해서도 궁금을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 일단 전형적인 휠은 아니잖아요. 휠 모양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차에서 이제 이런 깜빡이를 사용하는 이런 똑딱이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여기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빵을 하고 싶을 때 네. 이걸 누른다고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좀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네. 이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누르기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손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거를 누를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한 번에 눌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네. 고쳤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여기 또 이렇게 좀 때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번 알아봤는데, 추후 업데이트로 여기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테슬라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할 때마다 컴퓨터처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또 옮기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괜찮은 점이 이렇게 꼭 출발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쳐야지만 차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차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 이렇게 돌릴 때 불편하진 않은가요? 여기가 없다 보니까 이 핸들을 돌리면서 허공을 잡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턴을 할 때 원래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주로 턴을 할 때 한 손으로 돌리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것 같긴 해요. 여기를 잡을 때 좀 그립감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이번엔 유턴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승차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델 X를 고른 이유가 승차감 때문에 고른 이유도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테슬라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더 부드럽긴 해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은, 솔직히 동일 가격대의 차들에 비해서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테슬라 치고는 좋다. 그래서 승차감을 우선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운전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오토파일럿을 옵션으로 구매를 했고요. 몇 번 써봤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히 혼자서 운전하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시스템 자체가 좀 믿을만한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솔직히 못 믿겠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운전할 때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자동 운전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 측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전부 다 운전자 잘못입니다. 오토파일럿을 이용 시 뭐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100% 운전자의 책임이다. 그게 사인할 때였는지 이 오토파일럿 승인을 할 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보니까 통유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서 되게 시원시원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통유리다 보니까 해가 좀 되게 세게 쬐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아요. 특히 제가 민머리다 보니까 좀 뜨겁더라고요. 좀 많이 뜨거워. 이거 바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놔둔 것 같은데, 네. 이게 해가 안 막혀. 이거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오토파일럿을 실행해 볼게요. 네.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되더라고요.
이제 자동 운전이 되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이 녀석. 제가 깜빡이를 한번 켜볼게요. 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을 띄워주고 있고요. 차가. 양보까지 예, 사람보다 나은데. 예, 가끔씩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율주행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보조 자율주행 정도? 네, 이 손을 떼는 순간 이렇게 워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손을 다시 얹으라고. 방금 위험했다. 보셨죠? 편하고 좋은데 제 목숨을 맡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제한 속도 같은 경우에도 그 카메라가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면서 인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속도판이 100km가 맥스라고 나오면 100km에서 10km만 더 넘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딱 110km로 알아서 가더라고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큰 대형 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저런 식으로 테슬라 충전기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충전 시스템은 무료는 아니고 급하게 내가 차를 충전해야 된다거나 내 집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셋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이런 데서 테슬라 충전을 하고 싶으면 충전기를 꺼내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그 충전구가 열려요. 네,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차저로 이제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0%나 아니면은 좀 퍼센티지가 낮았을 경우 15분 정도를 충전하면은 200km 바로 고속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80% 정도를 충전하고 싶다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풀차지를 하면은 제 모델은 참고로 롱레인지고요. 30km 정도 운전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운전해본 경험으로서 물론 제 휠이 커서 그만큼 더 배터리를 빨리 빼는 것도 있는데 45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50km. 실제로는. 예. 다른 이제 그 레가시 차 메이커들은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작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케팅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네요. 네. 이렇게 슈퍼 차징을 하면은 내가 차징을 한 금액만큼 얼마를 썼는지가 이렇게 화면에 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X를 구입을 하면서 2000km를 공짜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너스를 줬어요. 이제 그게 끝나면 제가 충전한 만큼 금액이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 충전이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그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기를 꼽아 놓고 기다리는데 지루하시면 이 컴퓨터 화면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딱 오늘부터 JJ가 로그인이 돼 있네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운드도 확실히 빵빵하네요. 테슬라가 스피커를 좋은 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 전체 부분도 스피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예요. 네, 그래서 이 스피커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차 전체가 전부 다 컴퓨터로 돌아가게끔 차를 바꿔놨더라고요. 기존 차들처럼, 내연 기관 차들처럼 그 기어나 스틱 같은 게 없고요. 전부 다 이 스크린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놨어요. 이 차를 움직이고 싶다, 앞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이 자그마한 차 모양을 위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기어예요? 예, 차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가게 되고, 차를 다시 뒤로 가고 싶다, 백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떡해, 그럼 차 운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매뉴얼하게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운전을 다시 앞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D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D가 있나요? 그래서 그 D. 저 차도 모델 X네요. 많은 분들이 전 모델 X랑 신형 모델 X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이번에 한번 구형 X를 구해서 비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아무래도 이 기어 쉬프터가 다 화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뒤로 간다고 눌렀는데 이게 가끔씩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렸는데 안 내려가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소리가 들리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 에어컨이나 아니면 뭐 통풍 시트, 모든 그 기능들이 다 컴퓨터처럼 이렇게 화면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에어컨을 틀고 싶을 경우에는 뭐 온도 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어컨 모듈이 떠요. 이 바람의 강약을 조절하고 싶다, 팬을 내려주시면 되고,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좁혀주시고 이러면 그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엔 이제 이렇게 버튼으로 이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시트를 보시면 퍼포레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뒤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여기 밑에서도 바람이 나오는데, 제가 통풍 시트 같은 경우 다른 차들을 운전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써보는 거라서 너무 신기하네요.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고요. 이 밑에 엉덩이를 깔고 앉는 부분은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은 좀 엉덩이가 약간 뻐근한 느낌? 패딩이 그 통풍 시트가 추가돼서 그런지 그만큼 푹신푹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에 시트 같은 경우에 전 모델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젖혀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인용 시트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제쳐지냐면 이제 이렇게까지 제쳐져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시트가 앞좌석에 비해서 조금 짧아요. 다리가 기신 분들은 약간 이 다리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모델이 리프레시 되면서 뒤에도 화면이 생겼어요. 여기서 화면으로 에어컨을 조정할 수가 있고 이걸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모델 5인용 시트가 이 중간 시트가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여기에도 이제 무선 충전기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으면 굉장히 좀 뒤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델 S는 있더라고요. 모델 X는 없네요. 여기 천장 위를 보시면 팔콘 윙 도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또 이렇게 썬루프 같이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신 분들은 좀 키가 크시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모델 X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차의 마감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전에 테슬라 모델을 타보신 분들도 이 차를 타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이번 모델 X에서 여기 사이드 도어, 이 사이드 쪽이 패브릭 천으로 바뀌었어요. 전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마찰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쓸리면서 소리가 나고 이런 고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붕 뜨고, 근데 이번에 새로 리프레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차에 그 물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뒤에 시트를 한번 내리고 물건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네. 차박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박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하네요. 네, 둘이서 이렇게 와, 넓네 진짜로.
진짜 편한지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0분만 휴식할래? 네, 30분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물건이 얼마나 들어간지 좀 보여드리려고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참고로 72리터고 30인치에 2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5개. 6. 2단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7개 끝이네. 7개. 오케이 7개. 자전거 하나는 문제 없이 들어가겠어요. 자전거 하나. 자전거 하나. 그리고 수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와 손 끝까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겠다. 생각보다 깊네요. 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네. 네. 진짜 들어가겠는데? 오. 진짜 들어가봐. 그리고 여기에도 아 여기도 시트가 있고. 따로. 야 진짜 되게 크다. 차가 그 전화를 키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내가 차의 그 반경을 넘어가면은 알아서 닫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안 다치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What I'm gonna do is I will go there with my car and you can follow me. Is that okay? Yeah, I'm okay. It's very close. Yeah, so yeah, no problem. 그래서 이렇게 좀 차 영상을 올렸는데 되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더라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차를 산 이후로 여기 이 프로텍터를 아직 안 뜯었어요. 그 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뜯으려고. 오. 그리고 팔콘도어가 얼마나 안전한지, 가족을 위한 차가 맞는지 안전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 리뷰들 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 해봐야지.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성인이나 아이가 차에서 급히 내렸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문이 사람을 인식을 하고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닫아야지. 가야지. 오. 이 정도면 테슬라의 기술을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큰 형태의 큰 물체들을 인지를 하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작은 부위들, 이제 팔이나 손가락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솔직히 사람의 손은 못 하겠어요. 사람의 팔이나 이런 건 좀 위험할 것 테슬라 같고. 주주잖아. 한번 해봐. 어? 주식 떨어져 잘못되면. 바나나로 일단 한번 시작해. 바나나로. 네. 이야. 이 정도면은 예. 괜찮네. 이 정도면 진짜 손가락 넣어볼 법한데요? 손가락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손가락. 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당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전혀 뭐 없네요. 와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좋다. 네. 이번엔 사람 손가락이랑 가장 비슷한 소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세지. 예. 네. 이게 내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안 되네. 또 팔콘도어를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까 저희 그 이제 앞좌석 문도 얼마나 안전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와. 이건 좀 세다. 이거는 이거는 좀 세네요. 네. 우와. 오, 부서졌어요. 예. 속이 뽀얗네. 당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오. 이것도 부러졌어요, 바로. 자녀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예. 뒷좌석이 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양 옆에 차가 이렇게 가까웠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떻게 열리는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치네요. 12인치. 대략 한 25cm 정도 되고요. 25cm요. 네, 여기도 대략 한 25cm. 25cm. 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요 정도. 근데 보시다시피 네. 너무 좁아 보이죠? 불편해 보이고. 그죠. 오. 이게 안 돼! 아! 어떻게 해? 안겼어? 아니에요. 안 긁혔어. 괜찮아. 제가 코팅을 해서 괜찮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네. 아 참.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또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테슬라에서 파는 차저를 직접 인스톨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주 정도 운전을 했는데 충전을 한 금액이 39불 나왔습니다. 와. 기름값을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 유지비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차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테슬라는 정말 바퀴가 달린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재밌고 새롭고 이제 얼리 애댑터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럭셔리나 이런 차의 유니크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델 S를 추천드려요. 테슬라가 좀 더 이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차를 주문을 하고 굉장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나누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어두컴컴한 그런 심정으로서 기다렸었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UFC에서 어떤 선수가 그 자기 매치를 승리하고 나서 소감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내 와이프 차 어딨냐고 이거를 이 관중들 모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해야 되고, 저도 테슬라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프로페셔널이 아닌지라 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그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최대한 다음 영상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